2021년을 보면 의왕시의 상승률이 3%를 넘어가는 월별로 아주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강남구는 1%가 채 안 되는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왜 중심지는 안 오르는데 외곽지방 가격이 오르는 걸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땅집고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경기도 인천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의 5배를 넘었다. 이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인천이 5.5%, 경기가 5.75%, 그리고 서울이 1%밖에 안 됐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기간에 실제로 1분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의왕시가 가장 높았는데 12점 몇 %가 나오고요. 다음 인천 연수구, 경기 양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고양시 이렇게 가는데, 자, 중요한 이 서울 강남 3구를 보면 송파구가 1.64%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는데도 이 앞에 언급드렸던 지역들보다 훨씬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고, 강남구, 서초구 마찬가지였습니다. 1% 내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도권의 시 단위로 집값 그래프를 색깔 표시해 본 건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될수록 집값이 높은 지역이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낮은 지역인데요. 빨간색이 위치한 곳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집값의 중심지가 어딘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강남 3구와 그 주변 지역, 용산구라든지 말이죠. 특히나 이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내려가는 요 지역이 우리나라 집값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겠는데, 자, 1분기에 집값 상승률이 높았었던 곳을 보면은 여기 의왕시라든지 양주, 남양주, 의정부, 그리고 인천 연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값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의 상승률이 1분기에는 중심지보다 훨씬 높았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많은 기사들이 그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 1분기 상승률 가장 높았었다고 했거든요. 월곶 판교 복선전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등 교통 개발 호재를 여럿 끼고 있어서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자,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 검단 연장에다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교통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의왕시나 인천 같은 곳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통 호재라는 거는 올해 초에 발표된 건 물론 아니란 말이죠. 확정된 지가 몇 년이 된 것들인데 왜 지금 와서 가격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것일까? 더구나 이 호재가 꼭 그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GTX를 예로 들면은 이 경기도 외곽 지역과 서울 중심지, 서울역, 삼성역 이런 곳들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지에 더 큰 교통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서울 중심지가 아니고 그런 경기도 외곽 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중심지는 안 오르는데 외곽지방 가격이 오르는 걸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2017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월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파란색이 강남구고 빨간색은 아까 올해 1분기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았었던 의왕시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2021년을 보면 의왕시의 상승률이 3%를 넘어가는 월별로 아주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강남구는 1%가 채 안 되는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1분기 상황이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좀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보면 강남구 파란 선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2018년 들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9년쯤 가면서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2020년에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의왕시를 보면 그동안에는 강남구가 오르는 동안 거의 오르지 않다가 2021년 들어서 드디어 강남구의 상승률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2021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강남이 안 오르고 의왕만 집값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좀 긴 시점에 놓고 봤을 때는 강남구가 오르는 동안 오르지 않고 있었던 의왕시가, 다시 말하면 중심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가격이 상승하지 않던 외곽지들이 2021년 들어서 상승을 뒤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시점만 봤을 때는 외곽지의 상승률이 중심지를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의왕시만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집값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었던 인천 연수구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같은 양상이 비슷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인천 연수구거든요. 2018년, 2020년 강남구가 급등을 하는 시점에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오르면서 최근에는 강남의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21년만 따로 떨어뜨려서 외곽지의 상승률이 강남 같은 중심지보다 더 높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리 정확한 분석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 호재만 가지고 외곽지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부족한 설명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이 갭 메우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중심지가 가격이 오른 다음에 시간 격차를 두고 외곽지의 가격이 따라 오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중심지부터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가장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이겠죠. 외곽지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수요 때문에 오른다는 것보다는 중심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중심지의 가격을 따라갈 수 없는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면서 중심지에서 밀려난다는 표현을 가끔 쓰긴 하는데, 밀려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지가 먼저 오르고 그 후에 시간 격차를 둬서 외곽 지역이 가격이 따라 오르는 현상, 그러면서 특히나 중심지의 가격 상승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외곽지의 가격이 뒤늦게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운다는 말을 쓰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외곽지의 가격 상승은 중심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중심지의 상승을 결코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볼 건데요. 1분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입니다. 자, 아까처럼 이 서울 강남 3구의 상승률이 1분기 동안 1% 내외로 저조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뭐 1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왜 아까 봤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외곽지들의 가격 상승률이 높고 순위가 높은 거는 동일하지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이 2021년 1분기가 아니고, 자, 2007년에 1분기 아파트 상승률 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2021년과 저 14년 전인 2007년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그래프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서울 강남 3구 송파 강남 서초구의 순위와 1% 내외 상승률 했다는 이 순서까지도 거의 동일하거든요. 자, 연도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데요. 자, 2000년대 초중반에 급격하게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이 2006년 보시면 25% 가깝게 급등했었던 모습인데,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과 마이너스 상승률을 나타내는 장기 하락세의 모습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나타냈었거든요. 자, 역사적으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장기간 하락하게 되는 현상에 앞서서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아까 2007년 그래프에서 봤듯이 중심부의 가격 상승은 멈춰 있는데 외곽지의 가격 상승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갭매우기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부의 가격 상승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미 멈췄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라든지 이렇게 돈줄을 잡아버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중심부의 가격이 상승이 멈춘 상태에서 이미 격차가 벌어진 것을 따라잡기 위해 외곽지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서 중심지와 외곽지의 가격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지만 이미 중심지는 하락을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 대세 하락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갭매우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서 곧 그것이 대세 하락의 시작을 나타내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갭매우기라는 전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2021년엔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다시 강남 같은 중심지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 5월까지는 이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지난 3년간 보여줬던 것처럼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 후로는 다시 한번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런 어설픈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자연스러운 시장의 조정 기능에 의해서 가격은 이미 자연스럽게 하락을 시작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주택이라는 것도 공급과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후라면 그 가격이 높아진 거에 맞춰서 공급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공급이 가격을 다시 떨어뜨린다. 물론 주택이라는 이 상품의 특성상 공급을 마음먹은 후부터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 격차는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화처럼 아주 빠른 시기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가 이 가격을 잡겠다면서 여러 가지 내놓은 규제들이 공급을 쥐어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변수도 바로 이 정부의 규제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 불만이 표심으로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에서도 이 민심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동산 대출을 풀겠다든지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다. 이런 것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벌써부터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 정부의 공급 확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우리가 집값을 올리고 있는 주범으로 여겨지는 이 패닉 바이기라든지 이 공급 위축을 우려해서 당장 집을 필요하지도 않은데 집을 사려고 하는 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대세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금 올해 초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갭매우기 현상은 지금까지 부동산 대세 하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거의 반드시 나타났었던 현상인 것은 맞는데, 물론 이 갭매우기 현상이 곧 앞으로 대세 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봤을 때 굉장한 이 분기점에 와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저 땅짚고 연구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